네, 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형태, 매일경제TV의 유일무이한 코너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태윤 매니저의 실전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었는데 사실 매니저님께서도 일전에 우리 돈 되는 일정 페이지 그리고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개 직후에 단기 급등 그리고 세론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었는데 말씀해주신 그 흐름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아쉬운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네, 국내 증시의 특징입니다. 이게 뭔가 이번에는 아니겠지, 약간 이런 생각들,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런 공개 기대감은 사실 뭐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급등했었을 때는 뭔가 좀 세론을 알면서도 매도 버튼이 크게 나가지 않지만 적당하게 이런 시장에서는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약간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뭐 추후에 좀 과대 납폭이 됐었을 때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저점 매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약간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또 이벤트 일정 관련해서 비장의 종목 제시해 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현황 볼까요? 자, 누적 수익률 126% 달하고 있네요. 사실 그 안에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코스맥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중 지금 15%거든요. 네. 수익률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전략 수정해 볼까요? 네,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비중 5% 지금 방송 중 현재가로 비중을 늘려서 이제 20%까지 좀 늘려볼게요. 뭐 오늘 이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이 중국 법인 쪽과 관련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대치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약간 이 수출 지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지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 동종업계 내에서 피어그룹 대비해서 이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음봉에서 다시 한번 좀 비중을 늘려서 좀 단가를 낮추면서 추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을 때 또 비중을 줄이면서 또 추후에 다른 종목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매매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었을 때 다른 화장품 섹터보다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중국의 이런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약간 기대치에 약간 시장이 실망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일 날 이 재정 지출 관련된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 증시가 만약 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결국에 이런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런 ODM 관련된 또 화장품 관련된 코스맥스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비중을 좀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우려도 있었고 한데 현재 비중 15%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였거든요. 20%까지 또 늘리겠다라는 건 사실 자신 있으신 건가요? 뭐 주식하면서 자신 없으면 주식하면 안 되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약간 손절 구간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음봉에서 항상 그런 반복된 경향들이 있어요. 오르면 너무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 빠지면 더 빠질까 봐 못 사겠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시장에 부합하는 흐름이라면은 뭐 이렇게 음봉에서도 비중을 좀 늘리면서 이때 단가를 낮추지 못하면 오르고 나서 단가 낮추면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중을 늘렸다가 추후에 그 흐름을 보면서 또 시장에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언급도 좀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제약바이오는 ST팜 한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앞으로 좀 주목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딱 하나거든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에스티팜 워낙 투자 포인트 자체가 워낙 좋은 기업이라고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사실 뭐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ABL 바이오나 이런 퓨처캠 같은 이런 바이오 베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CDMO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노바텍스의 이 렉비오와 관련된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RNA 치료제 또는 이
올리고백산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정도의 자리도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약간 다른 제약바이오보다 무거울지라도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현재 시점 기준으로 9.7% 수익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 전략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새로운 비장의 종목도 담아봐야겠죠. 과연 방금 말씀해 주셨던 ST팜 같은 제약바이오 쪽일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일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오늘의 비장의 종목 힌트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일정 모멘텀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주가 위치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라면 약간 좀 꺼려야 되는 시장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이면서 현대차 IPO와 관련된 종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오늘 이벤트 일정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인사이트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비장의 종목도 또 화끈하게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화신입니다. 이 종목명 마찬가지로 화자가 들어가잖아요. 좀 화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를 좀 하고요.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뭐 사실 제가 이제 대본을 쓰고 나서 좀 방송 중에 조금 더 지금 한 2, 3% 정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우선 목표가는 1,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가는 8,7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화신이라는 기업을 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요즘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뭐 라이콤이나 그런 종목들이 장중에 20%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워낙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네,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다면 결국에 이 화신의 제일 큰 투자 포인트, 투자 키워드는 바로 이 현대차 IPO와 관련된 일정 모멘텀의 당분간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10월 14일 날 이 현대차에서 인도 IPO 청약이 또 개시가 됩니다. 관련해서 뭐 청약 경쟁률이나 아니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관련된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인도 현지법인에서 그 IPO를 성공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 투자를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하거나 그런 확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품사 가운데서도 뭐 여러 이 인도 법인 쪽에 대한 이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화신이 최근 들어서 다른 뭐 SL이나 서현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이 매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은 인도 IPO 관련된 부품사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도 다른 종목들보다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붙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후속주들 뭐 SL이나 뭐 서현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 종목을 필두로 따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대장을 잡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리드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대장주 공략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바닥을 좀 다졌었는데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노트북 화면 보여주시면은 2번 정도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이 2번 정도 터졌는데 아쉽게 음봉이 달렸거든요. 윗꼬리 달리면서 음봉이 달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윗꼬리가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부근에서 발생한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주가 높은 위치에서 물렸던 이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 구간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의 흐름과 지금 잡은 사람들의 이런 투자 심리 자체, 이 심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정도 자리는 저는 어느 정도 이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는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주가 위치를 보면은 워낙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일정에 대한 모멘텀 뭐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현대차 IPO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화신이 아마도 그 안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요즘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재료가 노출이 되고 그게 정말로 이제 팩트가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세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선 그 기대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을 잘 활용하되 지난번 로보택시 관련된 이야기처럼 세론을 조심해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에 편입을 할까요, 저희가? 참 이럴 때 난감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7종목이었다면 편입할 겁니다. 근데 지금 6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종목들 조금 더 좀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대응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우선 만약 한 종목 더 편입 가능하다라고 하면 화신 넣습니다. 대신에 지금 6종목으로 제한하기로 또 방송상에서 또 구두적으로 저희가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편입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매니저님께서 지난번에도 이 포트에 한 자리가 더 있으면 꼭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있었죠. HK 이노엔 그때도 그렇게 수익률을 많이 쌓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오늘의 화신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주말 동안에는 어디서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주말에는 공개 방송 한 일요일에 아마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뭐 자세한 일정과 내용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상승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오늘 뭐 리가캠 바이오, 뭐 퓨처캠, 뭐 또는 이 ABL 바이오 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또 30% 이상의 또 큰 수익을 챙기기도 했었던 하루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바라봤었을 때 다음 달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 애들이 움직였지만 추후에는 중국의 이런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뭐 지금 지지율 높아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주말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